주말 새아침. 영국의 한 연구진이 세계 59개국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젊은이들이 배우자에게 가장 바라는 특성은 외모나 돈이 아니라 다정함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UC 버클리 대학 연구진이 결혼한 중장년 87명을 13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은 유머와 유연함을 보였고 애정 표현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관계를 지속시키게 하는 요소는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유머 그리고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다정해지기 연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노인의 주말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니고 쓴소리도 잘하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막 있어요. 사실은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또 나왔다고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판정이 지금 연이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오전 6시 40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고 어제 오후 7시 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존 파주, 연천 방역대 바깥에서 발생했다. 그것도 한강 이남에서 발생했다. 자, 그래서 이거 더욱더 좀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 네. 어제 오후에 또 파주시 적성면에서 추가 의심 사례가 접수가 됐고 오늘 아침에 또 확진 판정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본격 확산세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자, 그래서 농식품부가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에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다시 발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동 중지 명령을 너무 빨리 풀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네. 돼지고기 가격 안정 차원에서 뭐 급히 푸른 건데 그렇죠. 이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고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방역대책 현황 보고받는다 그럽니다. 좀 네, 늦네요, 이것도. 그렇군요. 그 돼지가 막 유산도 하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됐더니 이게 확진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따가 저희가 그 전문가를 연결해서 한번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죠. 벌써 시작을 했죠? 예. 오늘 오전 6시 15분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5시 15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묵고 있는 호텔로 방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요구할 게 더 많아서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But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 앞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장비 고객이다. 그 부분도 논의할 것이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뭔가를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But.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발에 떨어진 불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올해 대비 거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정부의 그 지소미아 폐기조차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태세인데 이 협상도 지금 참 잘해야 할 텐데. 네, 지금 미국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스타트를 끊느냐가 또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지금 5배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도 좀 관심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반값으로 툭 치더라도 3조 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막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그냥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이제 명목은 여러 가지를 이제 들겠죠. 그렇죠. 뭐 전략 자산, 뭐 전개 비용까지 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정부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 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어제 있었던 소식이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된 것 같던데요. 네. 무려 11시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기 좀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자택 금고 비밀번호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느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한편에서는 뭐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다. 예상치 못한 자료를 발견했다더라. 이런 추측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압수수색의 성격 관련해서도 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뭐 이런 또 논란이 있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증거 보강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추측만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포토라인을 설치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 교수 소환이 임박한 거 아니냐. 어쩌면 오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겨냥 중이다라고 하는 설이 점점 더 유력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결국 자금 문제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와 운용사 코링크 피에 투입한 한 20억 원가량의 현금, 그 출처가 이 정 교수가 아니고 조 장관. 구체적으로 웅동학원에서 조성한 비자금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이제 들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 장관도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를 몰랐을 리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가 또 자택 PC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건 또 이제 부인을 하긴 했죠, 일단.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소환에 또 불응했었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여러 가지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은 임박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오늘 아침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북미 실무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관심이 너무너무 집중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떠한 그 결론이나 이야기를 끌어낼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한미, 북미, 제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분이 여의도에서는 이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지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뭐 기대가 조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9번째 한미 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협상 지원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됐든 한미 정상이 9번째 만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철저한 한미 동맹과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만 북한에 보내고 우리 국민들도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회담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연설을 했죠.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하고 관계가 아주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묵고 있는 호텔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할 거다. 그런데 그 회담 시간이 뭐 40분에서 60분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보면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네. 북한이 오랫동안 핵실험하지 않았다. 네. 장거리 탄도
ICBM 등 발사도 그렇죠. 없었다. 예. 그렇게 이제 북미 실무회담 결과를 낙관해가고 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상호 정보 교환은 물론 앞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미회담이 북미 협상의 전초전 성격이 좀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우리의 한미회담이 북미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하게 전초적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의 요구와 미국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러한 내용을 북미 실무회담에서 논의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한국이 할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자꾸 코리아 패싱, 네. 문재인 패싱 이런 걸 주장하지만은 네. 이건 근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협상을 하지만은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사자, 조정자, 촉진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대북 경제협력 등 문제는 결국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바라는 체제 보장 네.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우리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회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자꾸 쏘면서요. 우리 그 남한을 상당히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아주 거친 언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 이면에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남한이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알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회담에서 북한의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뭔가 숨통을 터줄 만한 그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예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네. 했지만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발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논의는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미국이 개의하지 않는다 하는 거였고 네. 또 사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화. 네. 지금 현재 북한은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 등의 전력을 했기 때문에 네. 소위 국방용, 방어용 북한 내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나 일본과를 의식해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실험에서 많은 성공을 거뒀다. 이러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에게도 우리 국방이 튼튼하다 네. 하는 것을 과시했기에 그러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미국과는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 본토 공격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네. 또 북한도 자체 국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이제 비핵화 즉 처음부터 약속되고 있는 영변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려면은 네. 당연히 미국도 행동 대 행동으로 체제 보장 상응한 네. 체제 보장은 물론
경제 제재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북미 실무회담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실험 같은 건 하지 못하더라도 또 국내용으로 여러 가지 반발을 잠재우고 우리 아직 건재하다 이거를 또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미사일을 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과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어떤 그 미국의 제재 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 지금 현재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네. 아직 비핵화로는 가지 않은 건 지금 모라토리움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에게 전면적인 일괄적으로 완전 폐기를 해라. 네네. 하지만은 북한은 그거를 한 것은 행동 대 행동으로 이루어지겠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 간에도 영변 플러스 알파 네.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말한 대로 폐기될 때 네. 미국은 어떠한 체제 보장과 어떠한 경제 제재 해제를 할 것인가? 그렇죠. 네. 거기에서 우리 한국이 맡아야 될 게 무엇인가? 네.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영변 플러스 알파 이것을 요구하지 않고 협상부터 진전해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예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이재정 교육감하고 인터뷰했는데 미국이 빅딜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 등은 일괄 타결을 원해서 빅딜을 요구했지만은 네. 북한은 처음부터 단계적 동시적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 간에는 일괄 타결, 빅딜을 하고 빅딜의 그 프로세스 성사를 위해서 네. 단계적으로 접근을 한다 하는 그런 절충령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북미 간의 어떤 빅딜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네네. 그 사이에 미국도 행동 대 행동으로 대응한 그러한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양국 간의 카드를 다 꺼내놓겠어. 이제 북미 실무회담에서 이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동 대 행동으로 내가 이만큼 하면은 당신도 이만큼 해라. 네. 이런 것을 성과를 확인해가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볼턴이 이제 전격 교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이 리비아식 해법 같은 거를 막 자꾸 얘기하고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조 때문이었다고 얘기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새로운 셈법 같은 것들이 좀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북한에서 늘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고 네. 이번에 이 대미 특별대표로 김명길 네. 또 미국에서 제안한 것을 흥미롭다 하는 것은 단계적 행동 대 행동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의원님 이제 딱 하나 마지막으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말들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먼지털기식 수사다. 뭐 검찰 수사 한 달 했는데도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검찰 수사라는 게 뭐 당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네. 11시간 그러니까요. 6-7명이 나와서 그렇게 강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는 그 아들에 관계된 여러 학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네. 아무래도 좀 과한 것 아닌가. 네네. 사실 먼지 털이식이 아닌가. 네. 아들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 입시 이런 문제를 다 턴다고 하면은 혹시 조국 장관이 뭐 공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먼지털이식으로 하면은 이 세상에 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됐든 저는 시종일관 지금 현재는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자체도 많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하지. 이 정치권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정치권도 혼란스럽다. 아유,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어제 오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 적성면 돼지 농장에 대해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죠.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 태풍으로 인해서 방역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쓸려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확진 판정이 있어서 진짜 그게 맞았나 이런 생각까지 갑자기 해봅니다. 전문가를 잠시 연결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직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건국대 수의학과 선우선영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네 번째 확진 판정인데요. 일단 경기 북부 지방은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로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뭐 여러 주소가 나와봐야 하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뭐 한 지역에서만 이제 발생을 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이번에 김포에서 발생한 것이 또 좀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경기 남부로 확산된 거 아니냐, 수도권이 다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어때요? 뭐 경기 남부로 뭐 확대를 됐다고 물론 이제 강 이남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뭐 그쪽 처음 발생한 지역하고 좀 가까운 좀 연접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뭐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남부 쪽으로 뭐 확대되는 부분은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방역대 형성을 해서 막는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이제 최대한 막아야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김포는 세 번째 확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태풍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들도 있더라고요. 소독약이 쓸려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럴 수도 있나요? 뭐 소독을 잘 하는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한 소독제에 참여를 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소독제가 쓸려 나가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소독약에 대한 방역 조치나 이런 게 즉각적으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독약이 쓸려 나가서 방역이 좀 허술했다기보다는 네. 이미 어쩌면은 그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 농장 안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조금 퍼져 있었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잠복기가 지금 4에서 한 2주 정도 그렇죠. 잠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사이에는 뭐 이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후에 갈 수도 있지만 그걸 속단해서 방역이 뚫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추세를 보면 남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경계를 가장 강화해서 우리가 딱 막아야 되고 절대 여기를 뚫리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로서 보기에는 경기 남부 지역에 상당히 양돈 그 단지가 많습니다. 양떼 네. 키우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충청 남도 쪽에 많은 양돈 단지가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교수님 일단 뭐
저희 양돈 농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요? 국민 여러분들께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라고는 하지만 추가로도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든 휴대한 그 불법 축산물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신경 쓰셔서 안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가분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단 방역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농가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으시고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소독을 실시하셔서 농장에 반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교수님 저희가 갑작스럽게 연결했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 수의학과 선우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 대해서 우아하게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파적으로 공정한 정치 토크. 우아한 정치. 네, 혼돈의 전국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우아하고 품격 있게 정치 토크 한번 해보자.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주위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만든 코너.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9차 한미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6시 반쯤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게 되면 어제 유엔 총회 참석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언제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곧 만날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또 즉답은 딱 피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 모두 발언 보면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북미 전쟁이 났을 거다. 역시 자화자찬을 잊지 않고 또 해주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거야 제 짐작일 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재선에 제일 관심이 있을 거고 재선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미사일 도발이 없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여러 가지 핵실험이 없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미사일 도발이 있는데도 그거는 애써 무시하시는 편이죠. 그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북미 문제를 잘 해결해 왔다. 나 아니었으면 전쟁 났을 거 이런 것도 다 그런 얘기고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인 도발이 없으면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대충 주장하고 나가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보다 더 우선순위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사우디 원전이 폭격되는 바람에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배후라는 동 막 미국이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중동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히려 더 우선순위가 갈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바로 앞마당 코앞이라고 볼 수 있는 남미 문제가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9개월째 교착 상태에 있고 미국이 개입했네 어쨌네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데도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문제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 비하면 뒷전이라고 보이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업적을 조금 내세우는 데는 쓰지만 그걸 가지고 아주 신경 써서 구체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려는 그런 동의는 썩 되지 않을 것 같다. 보여요. 그리고 북한이 계속 자기들이 처음 요구를 굽히지 않잖아요. 네. 소위 말하면 단계적 동시적 접근이라는 거. 네.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이 이제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원 바이 원으로 하나씩 하면서 나가야지 되지. 그렇죠.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걸 한꺼번에 타결하는 거는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생떼쓰기를 들어줄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고 미국 국내 여론이나 등등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충 이벤트 정도는 해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은 썩 기대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보면 이제 모두 발언, 소위 말하면 이제 비공개로 들어가기 전에 공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도 보면 네. 3차 북미 회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답이 성사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자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트럼프 요즘에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썩 국내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뭐 만났으니까 북한 얘기를 하겠죠. 우리나라하고 만났으면. 네. 그러니까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거론하긴 했는데요. 오늘 회담 뭐 중요한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통령의 역할이란 말이죠. 우리 대통령.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북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지긴 극히 어렵다. 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라는 게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도 상당히 제한적일 텐데 그건 뭐 우리 대통령을 탓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의 각자의 사정이 그렇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열매를 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북핵 문제가 이렇게 이벤트만큼 속도가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벤트는 속도가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이벤트 때만 보더라도 막 엄청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벤트의 메인점이죠. 그렇군요. 이벤트만 보면 다 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무장해제를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의 부작용이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얘기해야 될 게 미국이 그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뭐 실망하다, 불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그렇다면은 어차피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유를 들면서 방위비 분담을 좀 압박을 하려는 그런 전략을 쓸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냥 실망 우려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네. 표현을 보면 굉장히 격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뺨을 때린 격이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실패자는 한국이다. 놀랍도록 멍청한 결정이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어리석고도 그릇된 결정이다. 한미 동맹 관리가 어려울 거다. 힘들어질 거다.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 그런 전략적 우둔함을 드러냈다. 뭐 굉장히 격한 얘기들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그런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데 이제 아마 불리할 거다. 이 얘기는 그런 거를 지렛대로 방위 분담에 있어서 자기들이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것도 숨어 있다고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저는 좀 답답한 거는 이런 중대한 문제. 미국은 작년부터 이거를 협상 전략을 짜고 팀을 꾸리고 온갖 데이터를 모으고 철저하게 준비해오고 있는데 네.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 서울에서.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수석 대표를 못 정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말이 됩니까? 이 정도로 협상팀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협상 그 수석 대표도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전직 지재부 관료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 결정이 곧 될 것 같다. 계속 이러더니 이제 오늘 협상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지난번 했던 사람 전임자 다시는 이제 이 일을 안 할 사람 앞으로 그 사람이 다시 이번 협상은 맞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근데 앞으로 협상을 맡아가지 않을 사람이 이번 협상을 하면 얼마나 열과성을 다해서 그리고 또 저쪽에서 얼마나 신뢰를 갖고 협상에 임할지 굉장히 미지수죠. 근데 방위비 분담을 지금 트럼프가 뭐 그냥 작년 수준 내라 이게 아니라 5배 높여서 내라라고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올 텐데. 굉장히 우리는 탄탄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 논리, 전략 이것을 미국이 작년부터 했으면 저희도 작년부터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5배 요구하는 게 5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해 3월에 그 전에 비해서 8.2%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물가는 8.2% 오른 게 아니라 0.5%밖에 안 올랐는데 8.2%면 굉장히 많이 올린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거 정도는 아예 이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올해 3월에 했던 거에 비해서 6배를 더 내놓으라는 거니까 차이가 5배가 되는 거죠.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1조 한 400억 정도 했던 거를 지금 6조 500억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협상용으로 겁박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진짜 주한미군 감축까지 아주 그냥 심각한 그런 대응 방안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건지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진위 파악 정도는 해갖고 와야 뭔가 실질적인 이번 회담의 성과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 올려달라고 할 때도 딱 상한선이 있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원래 이런 데는 상한선이 없나 보죠?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내 문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직무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원천 무효예요. 원천 무효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당원 당규 당에도 다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에 의하면 윤리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최고위원회 과반수의 불신임 요구서가 제출이 되면 당 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당 대표가 그걸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제출하는 순간 윤리위원장은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신임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5명 이상이 분명히 불신임 요구를 제출했고 그게 이미 접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윤리위원장 자리에서 이제 떠나셔야 되는 분이 그걸 무시하고 한밤중에 회의를 열어서 기습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무효죠. 근데 이 하태경 의원이 징계받은 게 저번에 있었던 우리 손학규 대표에 대한 그거였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노인 폐마라고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서 알고 계시는데 노인 폐마가 아니고 노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고 구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구태 정치인이 되지 말아달라. 구태 정치인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노인 폄하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왜곡시켜서 지금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까지도 이루어진다 그러던데. 이준석 최고까지 징계하면 본인들 생각에는 9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지금 현재는 손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손 대표 직계가 4명, 손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이 5명 이러다 보니까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해야지 이제 모든 걸 의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두 사람을 징계해서 최고위원 자리에서 쫓아내면 자기들이 반 손대표가 셋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의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준석 최고에 대해서 이제 윤리위 제소해 놓은 게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들으면 안빠 손들어 이걸 가지고 지금 품위 유지를 손상시켰다. 안빠 손들어 이렇게 해서 등등등이에요. 공정의 의무를 위반했다. 모범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없어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상 분당 수준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탈당도 가능하냐. 또 바른미래당발 보수정기 개편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짧게 얘기해 주세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벌써 한 3, 4개월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총선까지 7개월 남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6개월 남았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공천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 4개월 후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 감안했었는데 바로 1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세상 만사에서 어떻게 3, 4개월 후의 일을 장담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탈당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고민하는 중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우아한 정치인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만나봬요.